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사냥개미입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 듯 합니다. 아이들이 3월 초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적응하는 기간이라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3월 달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이제서야 부모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잠시 여담이었고요. 본론을 말씀드리면 주식시장도 3월을 기점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투자하기에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편하게 이야기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예금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예금 인출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36시간 만에 은행이 파산해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합의를 거쳐 빠른 조치를 감행을 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상한액이 25만 달러인데 그것을 넘는 고객들까지도 즉시 전액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장 정책을 펼친 건데요. 금융 패닉 사태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심리적인 부분도 고려한 빠른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3월 14일 코스피도 이에 반응을 해서 오전에는 낙폭이 좀 커지는 듯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0.67% 상승하며 2410포인트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기사들도 처음에는 꽤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게 현재 시장의 반응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돌이켜보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부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단이 되었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미 손쓸 수 없는 것이 원인이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죠. 자,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 뱅크런 사태의 원인은 바로 금리 인상이죠.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기조에 따라 작년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함께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이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미국 서부의 스타트업들을 위주로 대출을 해주면서 몸집을 키워온 은행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스타트업 업계에 찬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대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이 점점 없어지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예금자들에게 지급할 예적금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미국채 10년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준의 또 매파적인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보유한 미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커진 상태에서 자금을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계속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고객들에게 내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한 채권을 내다 팔기 시작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족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유상증자를 결정했고요. 그것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예금주들은 은행이 보여주는 행보가 뭔가 이상하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니까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가 처음 알려진 3월 9일에만 고객들은 420억 달러, 한화로는 55조 2천억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법적으로 7%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억을 예치했다면 7억을 남겨놓은 나머지 93억으로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은행은 당장 모두에게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 또는 기업들에게 대출해준 돈이 만기가 되어서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 불안해진 예금자들은 더 빨리 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그 악순환, 뱅크런, 파산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번 사태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 미국의 16위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시장에 충격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소식이고 시장도 깜짝 놀라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도 떠올리게 하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제 생각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이 저가의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 바젤 위원회가 대형은행들의 자본 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바젤 3를 발동을 했었습니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주 자본 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를 했어요. 자, 이걸 유지를 못하면 영업 정지 조치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현재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은 좋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하겠고요.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지가 좀 좁아졌습니다. 이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모든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인데요. 1979년부터 연준 의장을 지내면서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끌어올리는 초고금리 정책을 폈던 폴 볼커라는 또 연준 의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처럼 대담하게 현재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최근 3월 8일에서 9일에 있었던 파월의 상원, 하원에서의 매파적인 발언을 기점으로 3월 23일에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에서 0.5% 빅스텝 확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0.25% 베이비 스텝을 결정할 확률이 95.2%로 높아졌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도 4.8%로 나타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를 예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는 현실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아직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은 14일 오늘 밤이죠. 네, 9시 30분에 발표될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컨센서스는 6%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5%입니다. 실제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최소한 같거나 혹은 낮게 된다면 0.25% 베이비 스텝 확률이 거의 100%가 된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주식시장은 그에 반응해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거기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아야 할 부분은 15일 오전 11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산업생산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최근에 큰 시장의 재료 중에 하나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해당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이 또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꼭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0%는 주식, 10%는 금, 그리고 나머지 40%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DB하이텍, LS일렉트릭,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GS리테일, 한국금융지주까지 총 7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기와 효성중공업은 익절해서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한 종목당 최대 보유 비중은 25% 정도고요. 나머지 주식은 10% 내외로 보유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시장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있고 요즘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최소한 30% 이상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뱅크런 사태를 보면서 이거 뭐야 다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은 그런 위기를 걱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CPI 발표,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될 산업생산 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 이런 지표들 꼭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로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